안녕하세요. 대일고 국어 지도하고 있는 강사 서주입니다. 네. 제가 이 설명회를 사실은 되게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왜 좀 이렇게 일찍 설명회를 계속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들이 이제 고3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고3이 됐는데, 제 동생을 데일고에 좀 보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표 얘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도 둘째도 데일고를 보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시간표 언제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이번에 좀 많이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좀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좀 얻어갈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되는 말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에서는 대일고 지도한 지는 이제 우리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오래 이제 학교를 지도를 했는데 되게 오래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대일고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거죠. 국어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 아이들을 이제 좀 지도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요번에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좀 수업하는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학생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는 제 수업을 가장 많이 이제 목동에서 좀 선택을 해서 들어주었고 이제 매년 조금 이제 1등급 학생 비율이 그 당시에 이제 4%였고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한 13명에서 14명 정도가 나오게 돼요. 1등급 인원이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5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35명 정도에서 36명 요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1등급 전체 인원의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저희 반에서 좀 나와서 조금은 이제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이번 연도도 좀 잘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설명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개정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대일고가 조금 특이해요.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판사가 다른 교과서를 1학기 과정에서는 이제 미래엔 교과서를 선정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은 창비에서 나온 교과서를 선택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셨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굳이 다른 출판사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2학기 과정이었었던 교과서에 나왔었던 지문이 기존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지문하고 되게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뭐 춘향전이 똑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은 뭐냐면 기존에 나왔었던 지문을 그러니까 약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미래인 교과서 2학기를 그대로 쓰게 되면 기존의 시험 경향이 조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문이 겹치지 않는 교과서를 선택을 해서 창비 교과서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올려주시는데 그 지문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지문, 다른 경향으로 조금은 더 뭔가 쉽지 않은 그런 지문들과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대일고 국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뭐 목동에서 남고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오래 하고 있는 학교는 이제 대일고 학생들인데 대일고 국어 시험이 제가 경험했었던 남고 시험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이 좀 예쁘게 세워졌었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평균이 굉장히 낮아졌고 변별 이 표준 편차가 너무 높아졌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평균이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평균이 딱 50점이 나왔어요. 네, 딱 50.4 이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영어도 좀 비슷했고 근데 영어랑 국어 과목에서 이제 가운데층이 거의 소멸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도 있고 최상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는데 우리 대일고에는 좀 중간층이 많이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그게 좀 어떤 기조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대일고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학년 시험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우리 1학년 학생이 멘탈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학년, 3학년 과정은 오히려 좀 수월하고 우리 학생들이 1학년 과정 동안 플랜을 좀 잘 세워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일고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년을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년별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시험 범위로 주어지는 게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그 다음에 학교 유인물 이렇게 주어지는데 부교재는 따로 학교에서 절대로 지도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약간은 뭐냐면 현대시를 배우면 여기에 있는 현대시 올 전체 범위 포함, 만약에 현대소설 배우면 여기 있는 현대소설 전체 다 포함돼.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 강서권에서 시험 범위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힘들어하는 학교예요. 강사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공부했던 게 다 나오느냐도 아니겠죠. 모든 지문이 다 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우선순위에 맞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학교예요. 방향을 잘못 세우거나 하면 조금은 열심히 공부했어도 절대로 좀 보상을 받기가 좀 힘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2학년은 작년까지는 2학년 전체 과정이 문학이었어요. 문학이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하나는 내신을 좀 어떻게 보면 수시를 좀 밀어줘야 되는 학생들이 문학이 들어가면 좀 밀려요. 문학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문법과 독서에서 상위권이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위권의 어떤 부담들, 한 문제 차이로 1등급이 2등급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담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우리 대일고에서는 정시 파이터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신 안 한다라고 빠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내내 문학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화법과 언어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문법이에요. 대일고에서 1학년 때부터 문법을 굉장히 과하게 지도하시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상위권, 그러니까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는 독서였고, 엄매랑 화작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부해라. 그래서 2가지 과목이었는데, 3학년 때 이제 독서와 작문으로 바뀌고, 아마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작문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독서 부분이 조금 강화돼서 들어간다. 즉 수능 국어를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최적화된 교육 과정으로 훨씬 더 많이 좀 변모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 과목에 맞게 그냥 수능 특강 문학, 수능 특강 독서에서 독서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좀 흐를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 편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진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국어가 1학년 때도 시수가 3, 2학년 때도 3, 그리고 3학년 때도 3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3.3, 33.3, 33.3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좀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2학년 1학기 끝내면 절반 왔으니까 더 이상 반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시수가 1학년 때 3, 2학년 때 4, 3학년 때 5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좀 수학도 그렇고 주요 과목 시수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정시 파이터를 선택하면 조금은 후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선생님들 혹시 설명회 하시는 거 다녀오신 부모님 계신가요? 되게
좀 열정적으로 되게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설명회를 듣고 오히려 대일고에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실 정도로 학교에서는 되게 정말 좋은 교육 과정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의 내신을 통해서 수능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은 좀 빨리 뭔가 내가 좀 안정적으로 뭐 정시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입학하게 된 학생들은 조금 그런 고민을 너무 이르게 하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대일고 1학년 학생들이 마주할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출제되었던 시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대일고 국어의 킬러 4가지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시험지 보신 적 없으시죠? 대일고 시험지가 보시면 다른 학교랑 되게 다른데 그게 이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대일고의 좀 시그니처예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다른 학교랑 완전히 다릅니다. 남학생들이 하기 굉장히 좀 힘들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8문항이 출제가 되고 40점 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22년도 2학기 이전의 서술형 문항은 다른 학교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빈칸만 딱 간단하게 채우는 형태로 출제가 돼서 그냥 2점, 2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22학년도 그 2학기 이후에 바뀌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젊은 선생님들로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단답식으로 서술형을 찾는 게 학생들의 그 점수 변별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실력이 좋은 학생들을 가려내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서술형이 나오면 애들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약술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건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써야 돼요. 즉 단순한 형태로 출제되지가 절대 않고 써보는 경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걸로 인출이 안 돼요. 현장에서. 자, 한번 볼게요. 요 정도의 길이감이 있는 것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만 채우는 게 아니라 3줄에서 4줄, 짧게는 2줄 정도 되는 8문제를 다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객관식 문제도 풀고 서술형 8문제를 완벽하게 작성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는 학교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힘든데 제가 사실은 이제 대일고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는 가장 이제 최다 인원을 수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를 많이 적중을 시켰고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는 평가 문제집, 자습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데 대일고에 맞는 서술형을 연습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학원에서 똑같이 만들거나 동형 문항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교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어렵게 준비하고 가서 시험 때 쉽게 풀어라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학교의 동형이긴 한데 더 많은 것들, 더 좀 어렵게 조금 더 다양한 조건으로 써보게 해서 현장에서 그냥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고 조금은 이제 항상 저희 반에서 서술형 최고득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료를 계속 더 달라고 더 변형해서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이렇게 학생들이 원한다 좀 이상하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걸 알면 아이들은 과제를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아까 제가 좀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1학년 때 굉장히 과하게 시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 학교랑 좀 비교했을 때 타 학교는 이렇게 한 시험당 하나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존까지, 지금까지. 근데 우리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고 품사, 형태소랑 단어의 형성,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그러니까 전 영역이 들어가고 1학년 때 다른 학교보다
문법에서만 2배 이상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좀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은 그 고3 준비할 때 확실히 편하다라는 걸 애들이 그때 가서 좀 느껴요.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아이들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문법, 의문의 변동 지금 조금 빡세게 해놓고 가길.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약간 타이트하게 좀 많이 준비해놓고 가서 좀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수월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 부분만 준비해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1학년 때 났었던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풀었었던 문제인데 서술형으로 났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거냐면 2017년도 수능 기출 문제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정답률이 29%짜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29%짜리를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 서술형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연히 킬러였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서술형으로까지 변형시키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틀려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예측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계속 같이 준비를 하면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문제를 선생님께서 좀 내시겠구나.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유인물을 주시거나 해서 좀 예측 가능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예측이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내시겠지 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세요. 그것도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하고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별로 학생들이 내가 풀어봤었던 방식의 문제가 서술형에 나온다. 라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에요. 특히 좀 최상위권 아이들은 문학을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좀 지도하다 보면. 근데 수능형 문학이라는 건 이런 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지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게 문제가 좀 닮아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가 어조의 변화일까를 생각보다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패턴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문학은 시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18년도부터 사실 24년도까지 문제가 다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1단계, 2단계 정도로 아이들한테 체화시키고 가게 하면 어떤 지문 나와도 잘 풀어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지문을 공부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공통점 문제 나왔을 때 요렇게 하면 돼 라는 것만 좀 신경 쓰면 되거든요. 꼭 1번부터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선지부터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선지를 좀 가지고 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8일, 3월 9일에 학생들과 이제 첫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수업을 할 거예요. 수능형 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각 영역별로 나와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출 분석을 할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고사를 아이들이 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꾸만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절대로 시행착오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훈련을 하고 갈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교재. 아마 이제 부교재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올림포스 그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부교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지수. 이렇게. 미지수. 볼게요.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현대시 14편과 현대소설 10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에는 극 2편, 갈래복합 25편, 인문사회 이 독서 영역이 20편. 그럼 총 요것만 따지더라도 42지문이거든요. 근데 2편이 출제가 됐어요. 자, 2편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40개의 지문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 입장에선 되게 허무하겠죠. 부교재라서 열심히 했는데.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재만 연관시키고 선생님께서 직접 글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했지만 할 수 없는 지문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지문에만 집착하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외부 지문을 어떻게 풀지, 낯선 지문 나올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한 연습이 생각보다 내신이지만 되게 많이 되어야 돼요. 결국에 이렇게까지 선생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수능을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조금 이제 뭐 어느 학원에 아이들이 몇 명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몇 명을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거에만 되게 막 해서 저 학원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나? 뭐 이런 어떤 되게 작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 학원과 나와의 싸움이야. 막 이런 어떤 유치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시 파이터와의 싸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점수 자기가 해온 결과들을 보고 너무 무기력해서 자꾸만 다른 선택을 하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신이 수능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납득을 하고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제 수능과 내신의 괴리감이 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단 한 번의 정말 소중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컨텐츠 말씀을 드리면 내신비책이라는 이제 지문 분석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선배들이 좀 틀렸는지, 어떤 식의 함정이 출제되는지도 전부 다 기출 분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원별 문제집,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파이널 자료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문법 그리고 연기 지문, 서술형 자료, 그 다음 이제 학교에선 지도해주지 않지만 조금은 이제 어떤 필수적인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학생들과 다루고 있습니다. 자, EBS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교재화되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료로 전부 다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부모님들께서 약간 관리적인 측면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이들이랑 24시간 정말 밀착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매주 시트를 펴놓고 항상 고민을 해요. 얘가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얘가 어떻게 하면 과제를 해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근데 조금만 그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너는 이런 거라면 점수가 오를 것 같다 라는 말만 해줘도 아이들은 과제를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챙겨갈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과제를 안 하다가도 다시 한번 수행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본인이 복습하겠다라고 해서 부족했었던 부분을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데일고 아이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이제 보상이 좀 따라주지 않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올해도 좀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에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수능과 내신 전부 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상시 클리닉 그래서 조금은 이제 수업 앞뒤로 아이들이 와서 질문도 좀 자유롭게 하고 과제도 좀 하고 가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보내주시면 제가 관리는 할 테니 조금은 좀 믿고 보내주셔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제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끝나고 아이들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을 좀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과정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했고 수업 시간에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또 되게 행복했었던 추억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강할 때도 뭐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고 이러는데 굉장히 좀 내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기억을 좀 심어줬나 보다. 이제 성적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올해도 제가 조금은 그런 믿음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장 치열하게 우리 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